재판 결과에 따라 KBS는 재심의를 하겠다. 규제 강화 혹은 해제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김호중의 재판 결과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날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심의, 쉽게 말해서 규제를 더 강화하거나 혹은 해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만약 음주운전 처벌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나오면 출연 정지를 해제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요? 자, 기사를 좀 살펴보면 KBS는 김호중 방송 퇴출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시청자 청원 글에 직접 답변을 남겼습니다. 아티스트와 그의 재능을 아끼고 사회적 관용을 호소하신 시청자님의 청원 취지를 이해한다. 하지만 김호중은 음주뺑소니 혐의로 구속되었고 당사자도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인기 연예인으로서 사회적, 대중적 관심과 우려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의 위법한 행위는 특히 어린이,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 및 정서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KBS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방송 출연 정지가 되었다.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에 한시적 조치로 재판 결과에 따라 재심의를 통해 규제 수준이 강화되거나 해제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나오면 출연 정지가 해제될 수도 있다라고 바라봐집니다. 사실 김호중 본인에 대한 억하심정이 있는 분들 많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가수에 있어서 억하심정이 있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만 죄를 지었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면 충분히 제기할 수 있었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언론사, 문화평론가들이 비판하는 이유는요, 김호중 본인의 죄보다 더 큰 죄를 묻고 더 많은 비판을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큰 착각인 점의 하나라고 해요. 교묘하게 김호중 본인을 옹호하는 그런 세력들의 주장에 따르면 김호중에 대한 이 비판이 과하다 이겁니다. 지금 본인이 잘못한 것보다 더 큰 비판을 하고 있다. 언론사든 또 대중들이든 또 저와 같은 유튜버들이든. 하지만 아나무인격의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김호중 본인이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번, 두 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한두 번의 거짓말로 이 사태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짓말과 사건 조작 은폐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 대중들이 크게 분노했다라는 거죠. 이미 김호중 본인이 사죄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많이 지나갔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호중 본인과 팬덤에서 정말 이 가수의 복귀를 원한다면 지금은 정말 진심 어린 사죄와 그 어떠한 핑계도 없이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난 뒤에 처벌받고 자숙하고 난 이후의 활동은요, 이제 이 가수와 이 가수를 지지하는 팬덤 그 외의 대중들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저와 같은 유튜버나 많은 시청자분들이 주장하는 거지 김호중이라는 사람에 대한 억하심정이 있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김호중의 소속사를 떠나는 홍지윤, 금잔디, 이 많은 연예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김호중이라는 사람 개인에게 어떤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런 선택을 하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거기에 따른 인정과 사죄가 너무나 부족했기에 소속사마저도 끝내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김호중이라는 사람에 대한 많은 의혹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의 문제점에 대해서 소속사 입장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는 형태의 입장을 밝혔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피해자들에 대한 주장이 끊임없이 솟구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이 김호중을 지지하고 있는 절대적 팬덤의 이 행동에 많은 아쉬움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호중 절대 지켜 음주 뺑소니에도 여전한 악플과 극성 팬들의 활동이 언론사를 통해 집중 조명받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김호중 본인에게도 너무나 힘들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너무 극성 팬이 있다 보면 극성 안티가 생길 수밖에 없다. 지금은 대중들에게 김호중이라는 사람과 팬덤이 최소한 인간적인 면모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인데 전혀 그렇지 못한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가수 김호중을 감싸는 일부 극성 팬들이 과거 악플로 인하여 벌금까지 낸 일이 알려져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삐뚤어진 팬심 또 선 넘을라 라는 기사가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자, 이번 김호중 사태 이전에도 김호중 본인을 감싸기 위해 악플을 달아 결국 벌금형까지 받은 사례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래퍼 블리스라는 가수인데요. 김호중의 극성 팬들의 지나친 악플을 고소한 결과 모욕죄가 인정되어서 벌금 200만 원의 구약식을 비롯하여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 유예 등의 판결을 받아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블리스라고 하는 래퍼 가수는요, 힙합 그룹 거리의 시인들 소속이자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래퍼인데, 과거 김호중의 절친으로 래퍼 정상수까지 셋이서 노래 살아! 라는 걸 발표할 정도로 동료 뮤지션이자 절친한 형, 동생 관계로 돈독함을 쌓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경남 지역을 기반으로 행사 무대에도 함께하며 동고동락했다고 해요. 그런데 김호중 본인이 미스터트롯 출연을 하여 스타덤에 오르면서 관계성이 달라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과거 지역 활동 당시 김호중의 매니저 업무를 담당했던 A씨, B씨와 블리스 역시 막연한 지인 관계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김호중이 미스터트롯 출연을 계기로 생각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A와 B씨 전 매니저들과 멀어지게 된 거죠. 심지어 이들 사이에 법적인 갈등을 빚게 되었고 김호중이 전 매니저 측에 금전적 배상까지 하게 되자 자연스레 블리스 래퍼와도 연락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뭐 당연하죠. 친구였던 매니저들과 김호중이 멀어졌고 그러니 래퍼였던 이 블리스라는 사람도 김호중과 활동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런데 그 이후 김호중의 전 매니저 A씨와 B씨를 향한 일부 극성 팬들의 악플이 시작됐고 블리씨는 과거 김호중과 활동 당시 영상을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려두고 있었는데 이에 일부 팬들이 블리스에게도 김호중의 과거사에 대한 설명을 촉구하게 됩니다. 실제 김호중 측이 전 매니저 측의 과거 활동 지원 비용에 따라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극성 팬들은 블리스에게 김호중을 감싸줘라 라는 형태의 해명을 막무가내로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리스는 자주 연락은 못했지만 저에게는 호중이도 오랜 시간 활동했던 동생이다. 그렇다고 사실과 다르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거부를 하자 김호중의 네이버 팬카페를 중심으로 블리스를 향한 여론몰이와 악플이 쏟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채널 운영이 힘들어져 악플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 잘 모르는 어르신 팬들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참기 힘들어져 결국 조언을 구했고 결국엔 어떻습니까? 악플을 보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고 고심 끝에 고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모욕죄 혐의를 인정받게 된 거예요. 물론 자료 확보가 어려워 무죄 처분을 받은 분들도 있지만 혐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용의 경중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 것뿐이다. 오히려 자신을 무고죄로 맞고소를 한다라고 악플을 달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내용까지는 제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실 얼마나 악플을 심하게 달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김호중 팬들 억대 변호사비까지 대납했다. 야,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살펴보니 김호중의 팬들 명예훼손 소송에 대하여 억대 변호사 비용을 대납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니까 가수 김호중이 300년 전, 아니죠, 잘못 말했습니다. 3년 전 수백 명의 누리꾼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민사, 형사소송 유명했지 않습니까? 수백 명입니다, 대상자가. 그런데 이 억대의 변호사 비용을 팬덤에서 부담했다고 합니다. 이 팬덤은요, 최근 김호중의 음주뺑소니 논란과 관련하여서도 악의적인 게시물과 작성자에 대해서 고소를 위한 자료까지 수집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김호중에 대한 비판, 여론, 댓글 남기시는 건 자유지만 맹목적인 비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막 외모에 대한 지적, 그러한 부분은 절대 하셔서는 안 된다. 저도 영상을 만들 때 이런 기사 내용을 가지고 팩트로서만 전달을 드리고 있지 몇몇 가짜 유튜버 채널들처럼 있지도 않은 사실을 썸네일과 영상 내용에 담는다거나 그런 행동은 일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잘못된 죄는 묻되 이거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많은 시청자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러니 이 팬덤에서 지금 이런 자료까지 수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호중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적었다라는 이유로 286명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마저도 이 팬카페에서 이렇게 소송 안내 대한 참여 및 모금을 하여서 이 당시 때 금액이 보이십니까?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2억 6,800만 원이 모였었던 공지사항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와, 어마무시하죠. 누구를 그러면 고소를 했느냐? 보니까 네이버 카페, DC인사이드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와 관련된 부정적인 글을 게재한 286명에 대한 총 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공식 팬카페 회원들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악플러라고 지칭했는데, 이 문제는 고소당한 사람들 중에 180명은 5개도 안 되는 게시물과 댓글을 남겼다라는 이유만으로 명단에 올랐고요. 이 중 131명은요, 김호중 본인이 무명일 때부터 응원해왔던 사람들로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이들에 대한 형사고소도 개별적으로 또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자, 중요한 건 이렇게 똘똘 뭉쳐서 상대방을 고소하고 있고, 또 정작 본인들은 악플러들에게 고소를 하는 반면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다른 가수에게 엄청난 악플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김호중 측 관계자는요, 과거 팬덤에서 악성 댓글, 게시물 작성자를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건 맞다. 당시 악성 게시물이 너무나 심각하여 조치를 취했다. 현 시점에서도 악플러들을 대상으로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댓글 남기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하고, 저 역시 영상을 만들면서 중립적이진 못하더라도 사실 김호중 사태를 중립적으로 바라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명백한 잘못된 사실이 나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적어도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김호중 본인은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지만 이에 극성 팬들은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법적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팬클럽 입장에서도 일부 극성 팬들에 따른 무모한 행동들이다라고 치부하는 경우도 많은 상태이긴 하지만, 글쎄요, 이런 지금 팩트까지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김호중과 그의 팬들이 무섭다라고 말하는 유튜버들, 또 대중들이 왜 존재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씁쓸한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음주병선이 사건을 보면 도대체 피의자, 참고인에게 거짓말할 수 있는 권리를 언제까지 줘야 하느냐라는 의문이 떠올랐다라고 합니다. 우리 법은요, 법정에서 증인이 하는 거짓말은 위증죄로 처벌하지만 수사기관, 쉽게 말해서 법원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대부분 방어권 차원에서 용인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게 죄를 지은 걸로 생각되는 피의자든 또는 참고인이든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호중 본인도 소속사도 사고 발생 열흘 동안 대놓고 음주 사실을 부인하며 거짓말을 했던 거죠. 그 거짓을 덮기 위해 김호중과 소속사는 운전자 바꿔치기, 말 맞추기, 조직적 증거인멸, 결국 사법 시스템 농락의 시초는 거짓말이었는데 그걸로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르다고 해요. 1998년 피의자에게 거짓말을 할 권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게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것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현재의 상태라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김호중과 이번 소속사의 사태와 행태를 보면 심각함의 도가 한참 뛰어넘었지 않습니까? 이런 범죄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거짓말을 방어수단으로 악용하는 이런 상황을 도대체가 언제까지 지켜볼 수만은 없지 않겠냐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사회적인 제대로 된 정의 구현은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속사가 폐업을 이야기했고 그만큼 폐업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몰락하기 시작하자 손호준 배우에 이어서 김광규 배우도 소속사를 지워버렸습니다. 김호중이 불러온 거센 후폭풍이 정말 쓰나미처럼, 토네이도처럼 휘감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거기에 각종 가수들, 이동국 축구선수까지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지금 다 이 소속사를 떠나고 있는 상태예요. 풍비박산 나고 있다. 김호중 사태 일파만파,
소속사 폐업이 현실로 돌아오게 되어 스타들이 줄줄이 소속사에서 대거 이탈을 하고 있다. 결국 이번 여파로 인해 소속 가수들과 연예인들이 줄줄이 떠나게 되면서 폐업 수순을 아주 제대로 밟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자, 그만큼 이번 김호중 사태로 인하여 생각 엔터테인먼트라는 한때 수백억 가치까지 뛰었었던 이 기업 하나가 순식간에 사회에서 삭제 조치가 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손호준도 안성훈도 다 떠난다. 김호중이 몰고 온 나비 효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스터트로트의 우승자인 안성훈 씨 같은 경우는요, 이 과거부터 김호중 본인과 굉장한 친분을 영기 씨와 함께 굉장히 보여줬었는데 모두가 떠나게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가수 김호중이 몰고 온 나비 효과가 심상치 않다 못해 심각하다라는 얘기까지 쏟아내고 있는 현재의 상태라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 생각 엔터테인먼트 측은요, 사업을 접고 폐업 수순을 제대로 밟고 있다라고 계속하여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연예인들이 모조리 떠나고 나버린 것은 당연하고요. 특히 김호중 사건으로 인해 엄청난 타격을 입어버린 이번 매니지먼트 사업에 사실상 완전히 손을 떼기로 확정지었다라는 겁니다. 계속하여 전속계약 해지만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확정이 됐습니다. 김호중 여파로 생각 엔터테인먼트 전원 계약 해지가 되었다. 자, 보니까 생각 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요, 소속 연예인 전원 계약 해지 및 만료를 앞두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껏 생각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되어 있었던 모든 연예인들과 계약 해지를 이제 곧 완료하기 직전이다라는 얘기를 이미 4일날 언론사를 통해 발표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사태가 어떻습니까? 결국 김호중 본인과 그의 친척형으로 알려졌었던 대표가 운영한 생각 엔터테인먼트는요, 그야말로 쉽게 말하자면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폭망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 그 폭망하게 된 이유가 그 누구도 아니고 본인들의 거짓말과 본인들의 범죄 행각으로 인해서 이런 폭망 사태가 왔다라는 걸 미뤄놓고 봤을 때 참 누구 탓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지금쯤 김호중 본인은 구치소에서 땅을 치며 후회할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아니면 유유자적하게 구치소에서 쉬고 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보통의 사람이라면 굉장히 심적으로 불안함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본인이 말한 대로 공황장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공황장애 상태가 너무나 심할 수밖에도 없다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사실 김호중 배우에 이어 박상민 배우도 음주운전을 하여 이번에 떠 걸렸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음주운전이라는 게 한 번만 하고 많은 경우가 잘 없다라고 제가 전달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음주운전이 상습범이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해요. 인지 왜곡이 문제라고 합니다. 이 음주운전의 재범률은요, 무려 45%로서 재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음주운전이 한 번에 그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음주운전을 했지만 적발되지 않았던 경험을 하고 나면 그 사실을 과대평가하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인지 왜곡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자제력이 있는데 술을 마시면 뇌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지며 이때 인지 왜곡이 나타나면서 위험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져 음주운전을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음주 조절력이 상실된 상태라는 거예요.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술을 마셨다라는 것 자체가 음주에 대한 조절력이 부족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알코올 중독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해요. 실제 상습적인 음주운전 교통사고 감소 방안이라는 논문에서 음주운전자 중 알코올 중독자의 비중이 일반 운전자 중에 비중보다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는요,
알코올 중독과 같은 알코올 사용장애 문제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결국 음주운전자는요, 알코올 중독 치료까지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알코올 중독을 의심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김호중 본인은 정말 단 한 번의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평소에도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볼 땐 모르긴 몰라도 과거 방송에서도 김호중 본인은요, 사실 술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11년 전에 박훈 변호사 역시 이 함께 행사를 하고 나서 술을 마시는데 당시에 이러한 말을 했었다고 했죠. 술을 마시면서 너무 많이 빨리 마시니까 천천히 마셔라. 누가 쫓아오냐?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김호중 본인은 과거부터 술을 마실 때 굉장히 빨리 마셨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술을 빨리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김호중 본인이 방송에서도 굉장히 음주를 즐겨 한다라는 걸 우리가 아마 관심이 좀 있으셨던 분들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김호중 본인은 나름 많은 예능 방송에 또 등장을 하곤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능 방송에서 드러나게 된 모습들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김호중 본인이 이 술자리를 상당히 좋아하고 계속하여 술을 마셨다. 오죽했으면 김호중 본인이 술을 마시는 것에 있어서 대기조가 있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호중 본인이 술을 마시고 나면은 김호중을 태우고 집으로 바래다주는 그런 대기조까지 있었다라고 하니, 이러한 면에 놓고 봤을 때 김호중 본인이 정말 음주와 관련돼서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상태가 됐을지도 모른다라는 안타까움마저 드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와중에 사실 김호중이 있는 이번 구치소 제가 짧게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어요. 정말 이게 호텔급이냐? 보면은 창문이 위에 있고 수세식 변기가 있고 세면대가 있고 이불이 있고 텔레비전이 있고 출입문이 있고 칸막이로 변기만 가린 채 이렇게 좁은 방인데 이게 뭐 그림으로 봐서는 모르겠다. 그리고 뭐 본인의 어떠한 사고를 우려해서 이 고위층 관계자가 말한 대로 독방에 이렇게 수용해 놨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게 맞을까요? 자,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조금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삼성의 회장인 이재용 회장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이죠. 최대 기업인 삼성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구속됐을 때 1.9평의 독방에서 있었습니다. 이때 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머물렀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독실, 지금 김호중이 있는 독실과 똑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이재용 회장이 있었던 독실이 바로 요 사진과 동일합니다. 이때 모습을 보면 똑같이 칸막이가 있고요. 접이식 매트릭스가 있고 책상 겸 밥상, 관물대, 세면대, 변기가 있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목욕은 공중목욕실을 또 이용한다고 해요. 자, 배치는 좀 다를지 몰라도 1.9평의 독실, 삼성의 회장과 같은 독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과거 전 대통령도 이렇게 구치소에 있었을 때 알다시피 똑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야, 이게 보이시죠? 심지어 전기 열선 난방 패널까지 바닥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해요. 접이식 매트리스도 있고요. 관물대도 있고요. 똑같습니다. TV도 있고요. 이런 점을 놓고 보면 이거 호텔 정도 급이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고 제가 강력히 주장하기도 굉장히 애매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한번 이런 말씀 드렸죠. 구치소건 교도소건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좁은 공간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에서 3배 가까이의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생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1.9평에서 혼자 생활하면요, 고시원 크기 내에 뭐네 하지만 다수들과 생활하는 구치소에서는 1.9평의 이 공간보다도 훨씬 작은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공간만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바닥에 누워 자는 자리 빼고는 나머지는 다 공용 자리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3, 4배나 넓은 1.9평의 독방에서 생활하고 있을 김호중은 대통령, 한 기업의 회장들과 동급으로 구치소를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글쎄요, 논란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혜까지는 뭐 아니라고도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 눈에는 이게 정말 특혜처럼 안 보일 수 있을까 씁쓸한 생각마저 드는 대목입니다. 홍지윤 금잔디,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를 떠난다. 자, 생각엔터테인먼트에 속했던 여자 가수들 중에 가장 좀 파급력이 셌다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수죠. 홍지윤, 금잔디. 두 사람마저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를 떠난다. 이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지금 이 생각엔터테인먼트에 있는 정말 많은 가수들이요, 하나같이 소속사를 떠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질적인 폐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있습니다. 김호중의 여파 어디까지 가느냐? 강예슬도 생각엔터테인먼트와 결별하게 됐다. 앞에 말씀드렸던 홍지윤, 금잔디에 이어서 이제는 강예슬 가수까지 김호중의 소속사를 떠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요, 과연 김호중의 소속사의 영향력이 사실 이 가요계에 좀 좋지 않은 악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쳤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그만큼 폐업한 것에 대해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세금 여부, 탈세 의혹, 정말 참 시끄러운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호중에 대한 또 다른 의혹과 증거들은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가수에 이어서 배우 손호준 씨 역시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단독 기사가 올라왔어요. 생각엔터테인먼트 전원 계약 해지를 논의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소속사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연예인들, 가수만이 아니라 배우들까지 싹 다 계약 해지를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게 된 겁니다. 음주뺑소니 등의 혐의를 받은 가수 김호중에 대한 수사로 후폭풍이 굉장히 거센 가운데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가 매니지먼트 사업을 결국 모두 접기로 했다. 쉽게 말해서 폐업 확정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연예인들과 긴밀히 논의한 이후 순차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그들의 조건을 풀어줄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김호중 사태로 인하여 회사의 수익 중 큰 비중을 차지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음주뺑소니로 향후 활동이 굉장히 불투명해지면서 경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건데, 왜 불투명해졌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본인들도 어느 정도 징역형을 예상하고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이 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향후 매니지먼트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다라고 했었는데 이미 뭐 대거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수들과 연예인들이 또 개그맨들까지 결별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이 생각엔터테인먼트 사장을 잘 알고 있는 관계자가 이러한 말을 언론에 제보를 했습니다. 현재 연예인들과 순차적으로 계약 해지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매니지먼트 사업에 대한 폐업 수순을 밟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다만 관계자는 연예인들과 직원들의 거취 문제는 신중히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 해결하는 시간 동안 각종 음해, 추측성 기사, 잘못된 제보에 의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제를 부탁드린다. 이 기사의 느낌은 뭔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김호중의 소속사의 가수들이 현금치기를 했다. 탈세를 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빠르게 폐업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요, 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의식을 하기라도 했던 걸까요? 음해성 기사를 좀 자제해달라,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만약 제가 볼 때는 자제가 아니라 본인들이 명명백백하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좀 제대로 된 해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만 사실 많이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튀바로트에 이어서 새로운 별명까지 취득하게 된
김호중 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파괴왕이라는 말까지 덧붙게 되었어요. 낙동강 오리알된 생각 엔터테인먼트 트로트 후배들. 이게 무슨 말이냐? 뭐 홍재윤 씨부터 다양한 가수들이요. 사실상 김호중이라는 스타를 보고서 이 생각 엔터테인먼트와 계약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점쳐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급작스럽게 지금 계약이 막 해제가 되면 글쎄요, 이 과연 괜찮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낙동강 오리알 돼버린 트로트 후배들에 대한 조치가 글쎄요, 뭐 선명하다, 현명하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입니다. 소속 가수들이 하루아침에 소속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같이 어디로 갈지 미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같이 전부 다 향후 거치가 미정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사실상 김호중 본인의 사태로 인하여 소속사와 수십 명의 연예인들이 그냥 폭발해버린 거죠. 터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호중을 보고 파괴왕 김호중이다 라는 별명이 또 하나 붙게 된 겁니다. 참 이래저래 본의 아니게 많은 민폐를 끼치고 있는 김호중의 일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제가 앞서 한번 지적했었던 이 100억 원의 기부금 중에 무려 75억 원 정도가 앨범 구매였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최근 이 김호중은 억지기보다 미니진도 지적한 앨범 깡문화라는 비판까지 쏟아졌습니다. 이 미니진은 알다시피 뉴진스를 만든 지금 방탄소년단을 만든 방시혁과 엄청난 법적 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미니진조차 앨범 깡문화를 지적하기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사재기 문화를 비판했었다라는 거죠. 이 앨범 깡의 문화가 공공연하게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이 바로 아이돌 그룹 때문이었다. 대중가수로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어야만 뭐 100만 장 판매 이런 게 가능하던 시절이었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아이돌은 특수 팬층이 탄탄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좀 더 성적을 올려주기 위하여 음반을 한 명에 대량 구매하는 이런 현상이 생겨나 버리게 된 거고 이게 결국 이렇게 쓰레기로 하나같이 전락을 해버리게 되는 최악의 팬덤 문화가 생겨버리게 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이게 이제 와서 보니까는 김호중 때도 똑같은 앨범 깡 문화가 한 번 더 지적을 받게 된 거죠. 과연 앨범 기부가 이게 좋은 것인가? 제가 소개해드렸던 한 복지관 직원의 호소 이거 제가 영상으로 먼저 달아드렸는데 이 평론가님이 제 영상을 참고한 걸까요? 글쎄요. 그건 모르겠지만 앨범 기부 그만해달라라는 내용이 이렇게 함께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딱히 좋아하지 않는 가수인데 그 가수의 앨범을 기부받았다라고 해서 좋을 리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김호중 팬들의 이 100억 원대의 기부 호소 논란 중에 75억 원이 또 앨범 기부였다라는 건 사실상 이것은 가수를 위한 기부가 된 것이고 그 기부되는 앨범이 과연 얼마나 원하는 것이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으며 이걸 원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떠넘기면 대부분 쓰레기통으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아티스트 본인이 개별적으로 직접 전달한 것도 아니고 마음조차 담겨있지 않았던 문화라는 거죠. 이게 결코 좋은 문화라고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김호중 본인에 대한 지금 그 어떤 언론사도 단 한 줄이라도 그에 대한 옹호론, 칭찬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못한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자, 그러다가 급기야 이런 기사까지 올라오고 맙니다. 김호중 알고 보니 정준영과 함께 서울구치소 독방의 후배가 되었다. 1.5평의 텔레비전과 밥도 잘 나온다. 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어처구니 없는 기사가 또 올라왔습니다. 김호중 알고 보니 정준영, 조주빈이 머물렀었던 구치소에서 독방 생활을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김호중은요 현재 구치소에서도 독방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쌍독방이에요.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도 독방, 서울구치소에서도 독방.
자, 이 구치소의 방평수는요, 1.5평 정도로 굉장히 작다고 합니다. 창문이 하나 있고, 세면대가 있고, 변기가 있고, 변기 앞에 칸막이가 있고, 이불이 있고, 텔레비전이 있고, 이제 여기 누워서 이렇게 자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참 특혜라고 봐야 할지 애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간이 그렇게 편하다고 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왜 이걸 특혜라고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고 있느냐? 어찌됐건 교도소나 구치소나 군대나 가장 힘든 건 사람입니다. 단체 생활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사람을 피곤하고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 나가는 거 딱히 월요일만 되면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독방 생활을 한다? 특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정말 특혜인가 봤더니 교정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사고 우려 등을 고려하여 독방 배정을 했다. 적응 여부 등 때문에 관찰용 CCTV 카메라가 달려 있을 것이다. 계속하여 독방에 수감할지에 대한 여부는 곧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게 된 이 김호중 본인은요, 사실 혹시 모르는 사고를 우려했다라는 겁니다. 그 혹시 모를 사고가 뭔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예상을 하실 거라 생각이 돼요. 심적 압박감과 엄청난 스트레스를 느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독방에 수감을 시켰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혜택이 아닌 게 맞느냐라는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고, 급기야 이 김호중 본인과 함께 이렇게 교도소, 구치소, 독방을 썼던 인물 중에는요, 우선 정준영이 있습니다. 정준영이라는 사람은요, 버닝썬 사태의 주범으로서 많은 여자분들을 집단으로 피해를 줬던, 거기에 동영상까지 촬영을 했던 그런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범죄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극악범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주빈은 또 누구냐? 똑같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를 하여 많은 여성들에게 피해를 줬었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사건의 주범입니다. 운영자 박사로도 알려지기도 했었죠. 쉽게 말해서 사회적으로 볼 때 최밑바닥, 최악으로 치부받는 범죄자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지금 김호중이 있는 서울구치소의 독방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본인에게는 편안할 수 있어서 특혜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만큼 심각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독방으로 보내버렸다. 사실 교도소에는요, 구치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독방이 편안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의외로 혼자서 생활을 하면 단체 생활을 하지 못해 인간을 그리워하고 굉장한 외로움에 빠진다고 합니다. 오죽하면은 이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징벌을 내릴 때 독방에다 가두겠습니까? 그만큼 독방이 사실 특혜 의혹이 아니라 어찌 보면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모릅니다. 김호중 본인처럼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되고 각종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혼자 독방에 들어가 있는 것도 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겠죠. 그러니 실제로 교정당국 고위 관계자가 사고 우려 등을 고려하여 독방에 배정시켰다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에 이어 MBC가 김호중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 지금 보니까 웨이브에서 과거 김호중 본인이 출연한 적이 있는 MBC 예능 안 싸우면 다행이야, 이 방송편이 있었거든요. 자, 이거에 대해서 MBC도 KBS와 같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최근부터 KBS처럼 이 김호중 본인이 등장했던 모든 방송편에 대한 삭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MBC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회차가 삭제되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김호중에 대한 공중파 방송 3사의 본격적인 흔적 지우기, 완벽한 손절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방송 출연 자체가 굉장히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과거 방송 사례까지 모조리 삭제된다라는 건 아마 단순 벌금형이 아니라 이 방송사에서도 김호중 본인에 대한 징역형, 실형, 교도소를 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점치고 있다. 이런 판단이 세워집니다. 실제로 그래서일까요? 김호중 소속사가 아주
제대로 뒤집어졌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